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신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다소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이 정치 이슈가 시장을 좀 뒤덮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별로 좋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또 기사가 너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기사의 흐름에 따라 주가들이 이제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불거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힘을 좀 못 쓰고 장중 급락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개인들의 투매가 좀 나타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장 마지막에는 빠진 장중에 저점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이 빠지는 것들은 여전히 오늘 막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음이 별로 안 좋죠. 이런 일이 생긴 것 자체가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근데 아무튼 수습을 하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이 돼서 좀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 지금의 작금의 이 사태가 어쨌든 경제 지표에 상당히 많은 위협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국가 신용도 문제라든지 지금 외국에서도 한국에 여행 자제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들어오기로 했던 해외 인사들이 또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 부분들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신용도라든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빠른 시간 내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해결을 좀 빨리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무겁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 장중에 워낙 많은 변수가 있어서 흔들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댓글창에도 지금 보면 하루 종일 뉴스만 보셨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오는 실시간 속보에 따라 막 흔들리기도 했고 급락도 하고 또 반등도 나오고 막 정신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빨리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 주는 주간 단위로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쨌든 우리 근현대사에 저도 80년도에 한번 있었던 그런 계엄령을 겪었던 세대이고 살면서 이제 두 번째 겪는 계엄령인데 이런 것들 이후에 정치적인 격동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이 좀 마음이 좋지 않고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교훈으로 일단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도 있다는 점도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블랙냥이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환율이 불안하죠. 환율이 또다시 1,400원대 중반으로 가는 방향도 막 나오고 있어서 안정을 좀 찾는 듯 하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섹터 이야기 자체가 좀 무의미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중간중간 섹터를 좀 봤던 쪽 이야기를 좀 가볍게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그냥 전체적으로 투매가 좀 나왔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투매가 심하게 나왔고 기관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장중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 종가 무렵은 다시 좀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좀 우왕좌왕했던 모습인데 개인도 역시나 이제 못 견디고 어느 정도 종목들을 좀 쏟아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우려를 하면서 개인들로 또 신용이나 대출 관련된 부분들, 담보 부족 이런 것들도 좀 터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쏟아낸 자금들이 이제 많이 출회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9.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 이제 제조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대형 반도체 업체라든지 대형 IT 이쪽이 상승 출발한 가운데 석유화학과 정유, 그다음에 항공, 증권은 보험 등의 금융주, 그다음에 자동차와 부품, 통신, 2차전지, 폴더블 폰, 유리기판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상승 출발했던 시장이 오전 9시 30분경에 아주 급박하게 속보가 나오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을 한번 꽝 하고 충격을 줬죠.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다고 9시 30분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는 탄핵을 이제 반대하는 쪽으로 당론을 잡았다고 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갑자기 오늘 9시 30분에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소신 발언을 이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내버린 겁니다. 탄핵 가능성이 시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시장은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됐고요. 고용보고서 대기에 따른 관망세 속에 일부 미국 시장은 새벽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주 대비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청구 건수는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 아무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다 보니까 또 경기가 살짝 슬로우하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만 이제 종목으로서는 테슬라가 3.2% 상승하면서 로보택시 기대감에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패드와치 기준 1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71.8%로 좀 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 확률이 최근의 흐름보다는 약간 또 떨어지는 모습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 정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탄핵 정국 진행 상황이라든지 정치 불안에 따른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장중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오전장에 어쨌든 2,400포인트가 잠시 이탈하기도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9시 30분경에 한동훈 대표가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탄핵에 뭔가 찬성표를 던질 듯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중 낙폭을 키웠습니다. 외국인들 순매도 상위 업종으로 본다면 금융과 대형주, 반도체 쪽이 역시 순매도가 일어났고요. 순매수 상위 업종으로 보면 외국인 기준 조선과 유틸리티, 통신 쪽으로 일단 일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 대표가 어쨌든 뭐 사실상 탄핵에 좀 찬성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고요. 해당 소식 이후에 시장 하락 전환을 했고 2,430포인트 이탈 이후에 외국인 순매도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액이 확대되면서 지수 낙폭이 확대됐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투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양시장 오전 기준에 순매수 전환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기도 했다는 거고요. 역시 이제 어제 이틀, 뭐 최근에 이틀 동안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도 이제 시장의 일부다. 이게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지만 지금의 전국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있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관련된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등락폭이 굉장히 왔다 갔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투자 매도의 원달러 환율도 장중 1,423원대까지 이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매수 대금 자체가 메마르면서 연저점을 장중 경신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 높은 코스닥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낙폭이 확대됐고요. 장중에 645포인트가 붕괴되면서 연저점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에 테슬라 상승 영향에 2차 전지는 일부 상승 출발을 보이기도 했지만 투심이 악화됐고요. 바이오 업종 포함 전 업종이 일단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 탄핵 정국 당시에도 코스닥 낙폭이 코스피 대비 훨씬 컸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방어는 그래도 기관 쪽이나 이런 쪽이 좀 일부 나올 수 있는데 아주 개별주들, 이런 중소형주들은 아무래도 이런 커버로 관련된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소형주 투심이 더 취약한 상황으로 일단 시장은 보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정치권 움직임과 투자 심리에 따라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고요.
코스피는 장중 한때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2400선을 깨고 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243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래도 아래꼬리를 꽤 달았습니다. 탄핵 표결 등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노이즈에 따른 심리 변화가 시장에 반영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일단은 시장의 중심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편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3거래일 연속 일단 현물을 코스피에서 쏟아내고 있지만 일간 매도 규모는 조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물은 장중에 약 3천억대 이상의 순매수가 외국인들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3거래일 만에 어쨌든 순매수 일부 전환도 되면서 낙폭과대 국면에서 저점 매수 유입되는 형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오전 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1430선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합참 측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2차 계엄령 관련된 이런 것들도 이슈를 일축하면서 하락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섬유유복과 금융업, 화학 쪽이 강세 일부 보였고요. 반면 철강, 금속과 의료종밀, 전기가스는 약세였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동조화되면서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승에 반도체 업종이 약세했는데 반면 삼성전자는 오늘도 이제 자사주 매입과 그다음에 일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기관들의 매수세도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국가와 정부 신뢰도 하락 가능성이 제도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결국은 대표적인 G2G,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간의 계약을 통해서 수주를 따내야 되는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우주항공주,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의 방산주, 그리고 두산 에너비트 등의 일단 원전 관련 섹터가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8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고려아연이 MBK 측의 엑시트 가능성의 장중 급락하면서 철강업 약세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국 변화에 따라 정치 테마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코스닥은 개인 투자 심리 약화로 매도 압력이 가해지면서 장중 한때 644포인트까지 급락했고요. 업종별로는 건설과 종이 목재 강세였던 반면 의료 정밀기기와 기계 장비가 약세였습니다. 자, 12월 FOMC 금리 인하 여부에 영향을 미칠 11월 고용보고서가 또 오늘 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국 진행 상황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가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 9시 30분에 한동훈 대표의 약간 탄핵 관련된 찬성표를 던지는 듯한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고, 장중에 2차 계엄령 관련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약간 실질적으로 기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 오늘은 너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정말 힘든 하루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어떤 분 말씀처럼 이렇게 진짜 뉴스 보다가 기가 빨려가지고 완전 이게 누가 맞는 건지,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장 막판에도 윤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간다 안 간다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장이 또 갑자기 무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이랬다 저랬다 온갖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뉴스 플로우가 이게 너무 앞뒤가 좀 이제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중간에 많이 나오는 것도 시장의 변동성을 또 확대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좀 보여드릴까요? 자, 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과거 탄핵 국면에서의 외국인 수급 동향인데요. 이게 시황맨이라는 플랫폼에 올려진 자료를 감사하게 좀 받아왔는데 2004년과 2016년, 17년 이렇게 그 사이에 두 번 정도의 탄핵 국면이 있었죠.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와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인 것 같은데요. 자, 2004년에 탄핵 국면의 외국인 동향인데 이때도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에는 외국인들이 일단 샀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 두 가지 탄핵의 경우에도 한동안 외국인들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2004년 같은 경우는 탄핵이 부결됐고요. 2017년에는 탄핵이 확정이 됐었죠. 이거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2004년 분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자, 다음 표 보여주세요. 예, 이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탄핵이 결정됐죠. 근데 탄핵이 됐을 경우가 있는데 그 뒤에도 외국인 동향은 일단 매수세로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불확실성 해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이 일단은 주식을 국내시장을 사들어 왔다는 점도 일단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만약에 환율이 뭐 1,400원 아래로 방향을 좀 잡아준다면 오늘도 장중에 외국인들이 일단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외국인들 수급이 일단 크게는 아니더라도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는 점도 이번 주말 사이에 변수를 잘 넘기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폴리마켓 쪽의 탄핵 확률입니다. 베팅 사이트 관련해서. 다음 표 좀 띄워주세요. 자, 폴리마켓에서 이야기하는 탄핵 확률인데요. 뭐 75% 정도까지. 물론 이제 중간에 더 튀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오전 기준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탄핵 확률이 75% 정도까지 일단 폴리마켓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능성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뭐 탄핵 부결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보는 것 같고 아마 임시회를 또 아마 며칠 날 12월 내에 또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일 탄핵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을 거고 혹시 부결이 되면 12월 달 중간에 임시 국회 한 번 더 열리면서 아마 재결의가 아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지금 12월 달 안에 최대한 뭐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 뭐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내일 정도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투증권의 자료인데요. 정치 불확실성과 밸류에이션 수급 점검인데 이 왼쪽 보시면 코스피와 2024년 외국인 누적 순매수 대금입니다. 자, 이게 검은색 실선이 왼쪽 표의 검은색 실선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 대금인데 푸른색은 코스피 흐름이거든요. 외국인들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거의 다 팔았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YTD 기준으로 거의 다 내려왔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반도체 제외한 외국인 누적 순매수 대금인데 검은색 실선 보시면 오른쪽 표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한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를 판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 변동성 확대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저점과 수급에 대한 정리를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저점은 한투증권에서 2,340포인트 정도로 본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2,350 뭐 이 언저리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좀 더 빠지게 되면 몇 포인트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일단은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저점은 PBR 기준 23년 저점인 0.86배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코스피로 환산하면 2,340 정도다. 그러니까 뭐 2,300포인트 중반 정도면 이제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팬데믹 시기 코로나 시대는 뭐 잠깐 0.6배까지 간 적이 있지만 이건 뭐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대부분 과거에 락바텀이 뭐 시스템 리스크,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도 0.8배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8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작년 23년 저점이 0.86배까지 본다면 2,350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원화 약세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한데 현재 정도의 원화 정도 과정이라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환율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과거와 달리 원화 약세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금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물론 이제 탄핵 정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에 30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하반기에 그만큼 순매도를 거의 다 한 상황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보면 하반기 순매도는 거의 다른 섹터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라 결국 반도체 쪽을 대형 반도체를 매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실적이 여전히 상향 조정되고 있고 외국인이 순매수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은 오히려 따라가야 된다. 뭐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전체 시장의 이익 추정치가 살짝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다면 여기서 지수단으로 많이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저점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이 들어오는, 특히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뭐 외국인들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조금씩 판다고 생각한다면 최근에 기관들이 좀 자유롭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사 들어오는 종목들, 뭐 이런 낙폭과대, 뭐 이런 쪽으로 좀 주식을 좀 찾아보시면, 슬림하시면 그쪽에서 좀 단기적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닥터 K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뭐 너무 힘드니까 공진단 하나를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공진단 먹어야죠. 너무 힘듭니다. 이게 멘탈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몸도 이제 막 망가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분들 건강이 정말 걱정이 되는데, 저도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이 스트레스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뭐 공진단 경호 없고 막 나오네요. 네, 뭐 저도 이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닥터 K님께서 말해주시는데, 닥터 K님께서가 아마 의사분, 한의사분이신가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에 다 있습니다. 네, 뭐 천록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네, 먹어도 이게 몸이 아마 그걸 먹어서 지금 안 쓰러지고 있는 게 그거 먹어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컨디션은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안 먹었다면 벌써 쓰러질 수도 있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예, 그건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시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제법 좀 빠졌는데요. 자, 지난밤 뉴욕 시장이 고용보고서 대기 속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일단 좀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1.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0.05% 빠졌고, AMD가 1.8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6%, 인텔이 5.28%나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설계수 업체 회사인 시놉시스가 중국 매출 부진으로 25년 회계 연도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12.37%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시놉시스는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죠.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4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 대비 11% 정도 낮은 국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했던 마벨이라든지 뭐 일부 있잖아요. 팔란티어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AI나 이런 쪽 관련해서는 또 괜찮은 종목도 꽤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일부 이제 반도체 설계수 업체 회사가 어제 좀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빠졌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일부 수급적인 영향, 기관들의 매수라든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보합 정도는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키움증권에서 반도체 관련된 내년 전망 자료가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25년 하반기에 디램이 2차 상승 사이클을 예상한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내년 2분기부터 디램과 낸드가 가격이 올라올 것이다. 벌써 리포트를 낸 적도 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디램 2차 상승 사이클을 일단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가 25년 하반기 디램의 2차 상승 사이클 진입 예상인데, 올 연말과 연초 디램 가격은 경쟁 심화나 채널 재고 증가로 인해서 조금은 예상보다 좀 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CXMT에 대한 미국의 제재, 그리고 하반기로 예상되는 디램의 2차 상승 사이클 진입 기대감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평가를 했죠. 보통 메모리나 이런 쪽이나 뭐 반도체 쪽은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또 주가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좋아지면 뭐 적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상반기 정도부터는 주가가 미리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램의 분기별 서플라이 앤 디맨드 애널리시스인데, 그 다음에 좀 띄워주시면, 자, 분기별 디램의 공급과 수요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한 겁니다. 이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파란색 실선을 보세요. 파란색 실선은 디램의 오버서플라이 레이시오거든요. 결국은 이 가로축,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로축을 보시면은 점선이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떨어져 있으면은 일단은 이게 뭐냐면 오버서플라이니까 0%보다 낮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초과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수요가 더 강하게 된다는 거고요. 공급이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년, 25년 1분기 정도부터 약간 오버스플라이가 조금 있지만 그 뒤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이제 공급이 좀 더 모자라게 되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모자라게 되는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키움증권은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D램의 고객사 평균 재고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2025년 재고 건전화인데요. 고객사 적정 재고 수준이 이렇게 빨갛게 네모나게 보이실 텐데 지금 재고 수준이 그 빨갛게 네모난 적정 재고 수준에 거의 달할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른쪽 보시더라도 D램의 공급업체 평균 재고는 공공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왼쪽은 고객사 평균이고 오른쪽은 공급사 평균인데 공공업체의 재고는 정상화 이미 됐다. 적정 재고 수준 안으로,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밴드 바운더리 하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공급사의 재고는 거의 이제 상당히 하향 안정화됐고 정상 수준 이하로 내려가 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사 평균도 적정 재고 수준이 거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는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예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까지도 주가 저점을 좀 더 높여가는 국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밸류가 싸잖아요. 프리미엄을 하이닉스가 받고 있습니다. HBM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 때문에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반도체 소부장 똘똘한 종목들은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댓글창에서 건강지킴이들이 아주 많으시네요. 오늘 이제 너무 기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니까 오늘 이제 녹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진단, 경옥고 계속 이제 한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소팔메토 이런 것도 나오시네요. 녹용 대보탕 이런 것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많이 심신이 지쳐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지쳐 있다는 거죠. 오쏘몰 얘기도 합니다. 오쏘몰. 오쏘몰은 이제 비타민이죠. 위에는 알약이 있고 아래쪽은 따서 마시는 비타민 물약이 있죠. 그런 오쏘몰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네요. 네. 다 제가 이제 먹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또 심리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제 댓글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하락이 과도하다는 분석의 일부 은행주들이 오늘 반등을 좀 줬습니다. 자, BNK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주로 인식되면서 은행주가 4일과 5일 이틀간 코스피 마이너스 2.3% 빠지는 가운데 은행주가 이틀간 4일하고 5일 이틀간 마이너스 11.1%나 급락을 했습니다. 상승 동력이 약화된 상황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 자사주 소각과 배당 증가 시에 법인세 감면 25년부터 3년간 한시적 시행이라든지 개인 주주의 배당 소득 분리과세 26년부터 시행 등 유효하다는 점이죠. 그리고 25년 이후에 총주주 환원율 큰 폭 상승을 감안한다면 최근 은행주 하락은 좀 과도하다라고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2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약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은행주의 상승을 계속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붉은색 실선은 이제 결국 기관 투자자 순매수이고요. 회색 실선이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2조 4천억 정도 사면서 국내 기관이 결국은 이렇게 은행주를 끌어왔다 이 보이는 거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국내 아마 1조 원 정도의 순매수가 이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개별 종목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JB금융이나 KB증권, KB금융 등의 큰 폭인 아웃퍼폼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야기인데, 왼쪽을 보시면 결국은 큰 폭의 아웃퍼폼, 주가 상승률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KB금융, BNK금융, 그 다음에 JB금융 이런 것들이 50% 중반 정도까지 최근에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최근 이틀 동안 빠진 게, 많이 빠진 게 KB금융이 15.2%, 그리고 은행주 전체적으로 11.1%, 그리고 JB금융도 10.7% 정도 빠졌고요. 그래도 신한주주도 11.7%, 하나금융도 9.7 등등 5, 6%
10% 정도 빠진 것도 수록합니다. 그래서 은행주의 낙폭이 좀 크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24년, 25년 관련해서 개별은행의 지배주주 순이익과 증감률 전망인데 왼쪽은 24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건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은 25년 기준으로 보실 때는 자, 개별은행의 지배주주 순이익과 증감률 전망인데 증감률이 좀 높으면 더 좋겠죠. 지금 보면 DGB 금융이 77.8%로 뭐 올해보다 그 증감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절대 지배수익 순이익은 지금 KB금융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보이고 그다음에 하나금융, 뭐 우리금융 이렇게 기업은행 이렇게 절대 지배수익 순이익이 높은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증감률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DGB 금융이 증감률이 상당히 77.8% 높아 보이는 거고 그 외에 KB금융이 11.6% 그리고 신한지주가 7.1% 정도 나와 있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 본다면 절대 JB금융이 5.2% 정도 나오고 있고 기업은행도 2.3%, BNK금융이 1.8%, 우리금융이 1.3%, 그다음에 하나금융이 0.4% 정도로 증감률이 일단 나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25년 개별은행별 지배주주 순이익의 증감률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년 이후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총주주 환원율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수익성 다변화에 따른 안정적 이익 증가와 그리고 낮은 PBR, 평균 은행주들의 0.42배 정도의 낮은 PBR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은행 투자는 매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23년 이후에 연평균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 현황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피디님 좀 띄워주시면 관련해서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이죠. 8% 정도 평균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BNK 7%, 그 다음에 하나가 6.9, 그리고 JB가 6.4, 그리고 신한이 5.4, KB가 4.8 정도 배당 성향이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23년 이후에 5년간 누적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와 시가총액 대비 비중인데 자사주 매입의 소각 규모가 높을수록 좋죠.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그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신한,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KB 이런 순으로 높고요. 그 외에는 지금 BNK, JB, 우리 이런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싸게 거래되고 있고 주가가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좀 나와도 크게 별로 말할 사람이 없다.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행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관련해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5년 예상 총주주 수익률은 약 1%포인트 증가한 8.7%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법인세 인센티브 통과가 약간 지연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주주가치 향상이라든지 자본 효율성 증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잉여 자본 창출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안정적인 대조표를 바탕으로 한 밸류업 테마는 역시 지속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봤습니다. 한국 은행들이 약 10% 정도의 ROE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주요 요인은 여러 가지 CET1 비율 관리를 통해서 완화된 순이자 마진, NIM의 축소라든지 25년부터 자산 건전성 개선과 대손 비용 정상화 시작, 그리고 비은행 부분의 지원으로 인한 비이자 수익 기여가 확대되는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정치적 불확실 때문에 한국 은행주에 대한 단기적인 역풍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주가치 향상에 대한 초점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은행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은행주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통신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주가 빠지는데 LG U+가 또 오늘은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아서는 종목들이 또 보여요. 통신주까지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관세 부과 이런 것들과 좀 동떨어진 그리고 내년에 실적 성장이 나오는 섹터 그리고 PBR이나 PR이 워낙 싸게 거래되는 섹터 이런 것들은 또 내수주 가운데에서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밸류업 지수로도 통신주가 또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통신주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통신주들이 기관 내외국인들이 또 집중적으로 샀다는 것도 별로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습니다. 워낙 많이 샀었고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신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리바운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정치 인맥주, 이것도 이제 오늘 3일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수, 목, 금, 이렇게 정치 인맥주를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뭐 사실 저도 뭐 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고요. 뭐 그래서 저점이 어떻다, 고점이 어떻다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의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장이 또 워낙 안 좋으니까요. 지금은 이런 차기 대선 주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언론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전일 굳혔던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고 찬성 입장을 오늘 9시 30분경에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서로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뭐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오늘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자, 사실은 이번에 오늘 뭐 뉴스에 통하면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소설은 아니고 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던 그런 대상자 가운데 뭐 이렇게 국회의장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있고 한동훈 대표도 들어가 있고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등 이렇게 뭐 김어준 뭐 뉴스공장 대표 뭐 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한동훈 대표도 체포 대상으로 일단 언급이 됐다.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실제 국회 그때 계엄령이 떨어졌던 당일날 어쨌든 뭐 이렇게 뭐 계엄 군인들이 해당 사무실에 숨어 있다가 그쪽에서 뭐 체포하려고 했던 뭐 그런 영상도 지금 벌써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탠스가 나왔는데, 오늘 점심때쯤 지나면서 갑자기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이 또 독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 시간 동안 이제 독대를 하고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돌아온 이후에 다시 3시 좀 넘어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본인의 어떤 오전에 발표했던 의견을 바꿀 만한 특별한 어떤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3시 넘어서 또다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동훈 대표가 다소 조금은 탄핵에 어떤 찬성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듯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확신할 수 아직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만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전화에 대해서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침에 말은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좀 전화 통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으로 뭐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오늘 하루 종일 기사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말이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정확하게 추정이 안 되고, 아무튼 시장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일 뭐 가결에 대한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느냐 뭐 이런 약간의 좀 보수적인 좀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들이 좀 많다 이는 건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도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자기도 뭐 탄핵 쪽으로 뭐 가결을 할 수 있도록 뭐 표를 던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이렇게 찬성을 할지는 알 수 없어서 일단은 뭐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시간을 앞당긴다 그다음에 뭐 당겨서 오늘 뭐 탄핵 관련된 뭐 표결을 한다까지 막 시장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정신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시간이 흘러서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꽤 변동성이 있으면서 집중을 받고 있는데, 오리엔탈 전공, 그다음에 동신건설, 에이텍 등의 이재명 테마주 관련해서, 그리고 수산 INT, 카스, 이스타코 등도 이재명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DTN CRO, 그다음에 대상홀딩스, 오파스넷, DTNC, 노을 등이 이제 한동훈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고, 한국선제, 진양화학 등이 오세훈 관련주, 화천기계, 삼보산업 등이 이제 조국 관련주,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로는 안랩과 써니전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들이 요동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너무 정치 이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 뭐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냐 말씀 주시면 아주 이제 중간중간에 보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흐름 쪽에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일단은 좀 너무 스트레스 받겠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좀 드려봅니다. 자,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시장의 한 축이고요. 뭐 그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확 나오면서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한국 시간으로 어제 5일 오전 11시 30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했었죠.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기 때문에 해석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결국은 트루스 소셜에 비트코인 구매자들 축하한다 10만 달러라면서 모두 환영하며 우린 다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또 했다고 하죠. 그래서 10만 달러.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모든 인선 작업에 인선됐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비트코인에 올인했던 거의 막 비트코인의 옹호자, 뭐 비트코인에 올인한 사람 등등과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뭐 가격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10만 달러 정도까지는 간다 말씀드렸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갈지 안 갈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간다고 또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물론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막 너무 과열되었고 이야기할 때가 또 피크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석 자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10만 달러의 일단 마디 지수잖아요. 마디 지수. 그래서 마디가 일단 저항이 되고 있는데 이걸 또 뚫고 올라갈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분간 분위기는 일단 비트코인 쪽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분위기는 아직은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일부 고점이다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더 간다는 또 쪽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네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도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심리적 매도선에 도달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비트코인 가격은 98,00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됐고 국내에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80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에서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마라홀딩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들도 암호화폐 관련들이 하락을 했었고요. 뭐 그것 때문에 국내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일단 주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5번째 이야기입니다. 2차전지 관련 쪽이 오늘은 양극재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등은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양극재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는데 일부 종목죠. 자, 전일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 연방정부 슬림화 작업을 위해서 더지 공동수장인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당 대통령께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을 찾은 가운데 전기차 세액 공제를 모두 없앨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거죠. 머스크는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의원의 이거 만난 뒤에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는 테슬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해서 전기차 한 대당 지급한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소셜미디어 X의 보조금을 없애라. 이는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뿐이라고 적었고요. 같은 달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지금은 2차전지 관련주가 일부 빠지기도 했지만 좀
큰 종목도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이런 양극재라든지 그다음에 LG 엔솔 이런 종목들도 오늘은 플러스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헤드라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해서 헤드라인에서 이제 야후 파이낸스 쪽에 올라온 헤드라인인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 로보택시 기술이 내년 이후에 성장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 보면서 목표 주가를 $4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옵티머스 로봇 개발이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꺾으시면서 테슬라에 관련된 좀 더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오늘 현대차증권에서 LG 엔솔을 관련해서 GM 3공장 불확실성 해소와 효율성 그리고 GM과 혼다의 미국의 판매 호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GM과 혼다의 전기차 미국 판매량입니다. 24년 하반기 접어들면서 GM과 혼다의 합산 전기차 미국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국 시장의 배터리 사용량 보시면은 가장 위에 짙은 파란색은 패나소닉이고 테슬라 쪽이겠죠.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보이는 게 LG 엔솔입니다. LG 엔솔이 짙은 회색인데 이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두 번째 실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실선이 일단은 올해 중반 이후부터 LG 엔솔이 배터리 사용량 업체 점유율로서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은 바닥을 확인하고 LG 엔솔이 좀 회복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주 뭐 경랑의 어떤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